그래서 결국 이 적자 규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했을 때 남은 수단은 오직 전기요금 한 가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최근 나타난 이슈 그리고 업황 관련해 갖고 유틸리티 섹터 주요 이야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재 가격이 최근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지금 $110 넘게 지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연탄 같은 경우에도 톤당 $30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요 가격이 사실상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기타 이제 국내 전력 시장의 원가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주산 가격이 $300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역대 최대치이고요. 요거는 대략 한 2개 분기 정도 딜레이 돼서 한국의 전력시장 원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천연가스와 이제 유연탄이 어떤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실적들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최근 이 유가 배럴당 $100 넘는 이 고유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산 유연탄, 이 석탄 가격이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S&P라고 하죠. 전력시장 도매 단가가 100원대 후반 180원, 190원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5, 6개월 정도 전에 유가가 반영된 건 아니고요. 최근 급등한 아시아 LNG 가격이 반영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게 지금 유연탄 가격하고 살짝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봤을 때 한 8, 9월 정도부터는 이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연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 2개 분기 시차를 갖고 적어도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정도부터는 석탄,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가 급등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아시아 LNG 가격, S&P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재팬 코리아 마커라는 지표가 $30 초반, 뭐 $33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랑 이 석탄 가격을 비교를 하면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아시아 LNG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이 유연탄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연료비 단가 격차가 역전되는 좀 특이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좀 극단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가가 높아진 가운데 안 좋아지는 건 당연히 이 도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이제 구입 전력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고요. 이 연료비 단가의 변화에서 나타난 거는 유연탄을 원재료로 쓰는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어떤 LNG 쪽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점이 아무래도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역전된다면은 그때는 또 보고서로 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많아지긴 하겠지만요. 국내 급전 순위가 달라지면서 원가 구조도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원자재 가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이렇게 원가 환경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규제 쪽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원래 21일에 연료비 조정 단가가 조정이 되기로 했었는데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 이후에 정확한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수위 보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4월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언론의 보도상으로 나타난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말에 시행을 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이후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과에도 보셨다시피 정상 시행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정책 주어진 룰보다는 어떤 정치의 영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진입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요금을 올리냐 마니냐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 성공을 가르는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결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사실 전기요금 많이 올려야 됩니다만 이렇게 지금 올려야 되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북스러운 주제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전력 믹스, 원전을 더 늘린다든지 혹은 원전 이용률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있어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당장 지금 나타나는 2022년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증설 계획을 통해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원전 이용률의 적정 범위를 계산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한 85%에서 한 88,
이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은 적정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빛 사옥이라는 원전이고요. 지금 2016년이죠. 16년 9월에 이게 경주 쪽에서 지진이 난 이후로 월성 원전 정지 이후에 모든 원전 전수 조사를 한 게 상당히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수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견됐던 원전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이용률이 하락했던 게 과거 아니죠. 현재 정부의 임기 중에 있었던 원전 이용률 하락의 주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범위 원전 이용률을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한빛 사옥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 범위가 85에서 88, 약간 90% 언더라고 보시면은 이 한빛 사옥이만큼은 마이너스로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인 이용률이 지금 이미 80% 초중반 정도 들어섰고 연간으로도 80% 중반 정도, 초반 정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개선이 가능하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빛 4호기 정도가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이용률조차도 사실은 들어가는데 늘어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것들을 정비 기간을 단축을 많이 시켜서 이용률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10% 올랐을 때 뭐 맥스 3조, 뭐 정말 길게 본다면 4조 정도밖에는 비용 절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숫자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조금 뭐 보수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2022년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 규모를 대략 한 20조 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3, 4조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적자 규모를 만회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적자 규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했을 때 남은 수단은 오직 전기요금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주어진 규제 하에서는 요 틀에 맞춰서 요 룰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준 연료비를 4월달, 10월달 합쳐갖고 각각 4.9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2.0원이 4월달에 이것도 올리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총합 연말 기준으로 11.9원 정도밖에는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 분기마다 올릴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겠죠.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3원씩이 최대치다 보니까 올해 연중으로 최대 올릴 수 있는 어떤 요금 인상 폭으로는 사실은 이 2022년 적자가 예상되는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동제 상에서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올릴 수 있을 만큼 맥시멈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규제 외적으로 특별하게 더 올리지 않는다면은 올해 적자는 사실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늦어지는 시간만큼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본이 줄어든 만큼 향후에 투자 여력, 재무 관리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향후에 있는 뭐 송변전 설비라든지 혹은 지금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원전, 발전 설비 투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금 흐름이 약간 좀 원활치 않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전이 사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자금 집행하는 가장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 업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면은 이런 한국전력의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지연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달 안에 뭐 적어도 이번 주가 되겠죠. 혹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사후적으로라도 뭐 인상 조치를 적용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연료비 조정 단가 분기별로 3원씩 올리는 거는 그렇게 막 올리는 거에 있어서 기대를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뭐 3월 달에 가스요금이 동결된 거를 보시더라도 전기요금이 지금 기존에 이야기됐던 것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쉽진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기존에 언급되었던 4월에 6.9원 인상, 기준 연료비 4.9원에다가 이 기후환경요금 2.0원, 요거까지 해서 6.9원만큼 인상되는 게 좀 정상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외적으로 또 다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당히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좀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좀 긍정적인 게 최근에 호주의 프리루드, 과거 12월 2일에 화재가 있던 이후에 가동을 정지했던 이 호주 프리루드라는 설비가 호주
규제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종료를 하고 향후 이제 재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LNG 가격 굉장히 높고 요게 프리루드 판가에 적용되는 그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재가동 이후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 해외 자원 개발, 에서 실적 기여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전력보다는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상반기 내내 SEC 에너지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REC 가격 그리고 배출권 가격 모두 저점을 기록하고 소폭씩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S&P 요 아까 말씀드렸던 WTI 그리고 호주산 유연탄 그리고 JKM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차 감안하면은 8, 9월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유연탄 가격 상승보다는 이 S&P의 상승에 의한 판가와 원가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요 가스공사 SEC 에너지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전기요금 관련된 노이즈도 많았고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 전가라든지 규제라든지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 헤쳐가는 만큼 뭐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주가는 그만큼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인 소망이긴 합니다만 뭐 전기요금 관련된 규제가 조금 더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금 어려운 얘기였고 복잡한 얘기였지만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차후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게시판으로나마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